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다이어트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인들에게 우리 한의학의 가치를 좀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삶의 지혜가 쌓인 그런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 가치는 사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동의보감의 어떤 양생법이나 또 이재마 선생님의 체질의 약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이면 누구나 쉽게 좀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30년 이상 이제 한방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병이라는 거는요. 심지어 혈압이나 당뇨, 또 허리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뭐 심지어는 암까지도 이게 사실 우리 몸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 또 병명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진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몸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거죠. 우리의 나무의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 잎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데 나무의 뿌리는 내버려두고 사실은 잎이나 이 꽃 신경을 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의 에너지에 맞게 몸을 건강하게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양방은 질병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 MRI 찍어보고 허리에 어떤 문제가 있냐를 집중적으로 보는 질병 중심의 학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만 질병보다는 몸의 중심을 더 원인을 두는 거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약해진 원인이 몸의 어떤 에너지, 어떤 문제에서 허리가 약해졌냐에 따라서 몸을 개선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양방은 구조적인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검사상에 어떤 뭐 뿌려졌는지 아니면 뭐 튀어나왔는지 뭐 휘어졌는지 눌리는 이런 구조적인 학문이라고 보면 되고 한의학은 기능적인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 기능에 이제 문제가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기능을 체크를 하고 그걸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이 예방의학으로서 양방보다는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병원에 가보면 뭐 기혈순환이 안 됩니다. 기가 약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걸 이제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혈액이라든지 또는 자율신경 같은 신경기능 또 호르몬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오장육부라는 기능을 물려받아요. 그 오장육부의 기능은 크게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기능, 또 심장과 폐의 순환기능, 또 아래의 어떤 비뇨생식기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또 움직이고 잠자고 하는 이런 생활 습관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인체 각 구석구석에 필요한 데 보내주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체 리듬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이 오장육부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를 보면 먹는 음식과 일상의 움직임과 수면 습관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우리 한약을 쓰든 침을 놓든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에 맞게 조절을 하게 되고요. 또 생활요법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에너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환자를 보면 요즘 환자들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뭐 흑염소나 홍삼 이런 거 드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흑염소 같은 경우도 이걸 먹게 되면 우선 뭐 반짝 몸에 기운이 나는 느낌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걸 먹게 되면 오히려 몸이 더 비대해지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홍삼 같은 경우도 에너지 균형이 안 맞는 사람이 먹게 되면 오히려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몸에 더 문제점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카이닥은 그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코리안 AI 닥터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그 한글로 풀어보면 인공지능 한의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에 맞게 그 사람의 건강관리 솔루션을 주는 건데요. 사실 예로부터 유명한 한의사는 환자가 들어오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의학 이론을 우리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하고
어떤 가장 기본적인 지금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이닥이라고 개발하였고 이걸 이제 노비노 건강법 우리 책을 통해서 이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라는 그런 주사제를 통해서 자기의 체중을 한 14kg 줄였다는 걸 SNS에 공개를 했어요. 이 약이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약,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포만감을,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호르몬을 외부적으로 주사로 주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욕이 억제되고 체중이 조절이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 식욕이라는 거는 사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게 되면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메시껍고 토하고 어지럽고 이런 거 이제 쉽게 우리 SNS에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식욕을 억제하면 체중이 감소되면서 동시에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초 대사력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지방이 오히려 더 쉽게 쌓이게 되고요. 또 나중에 요요가 더 쉽게 오게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약을 끊으면 바로 체중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욕이 더 항진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이제 이 약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약에 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비노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체중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몸의 에너지 생성 기능이 안 되면 오히려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자꾸 복부에만 지방이 쌓이는 그런 마른 복부 비만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물만 먹어도 쉽게 살이 되고 붓고 하는 그런 전신 비만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에너지가 위로 상기되면서 오히려 팔뚝이나 어깨 같은데 이렇게 비대해지는 상체 비만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를 정상화하면 이 비만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또 음식을 조금 먹으면 어느 정도 먹으면 또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몸을 안 움직이면 몸이 찌뿌둥해지면서 오히려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또 밤이 되면 일정 시간이 되면 잠이 자고요. 아침 같은 경우도 알람이 없어도 그 시간에 거의 맞춰서 눈이 떠지는 그런 에너지의 어떤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비만 관리뿐만이 아니라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고 또 이제 건강한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명칭도 노비노 다이어트라는 거는 노비만, 노노화, 비만과 노화 없애자는 그런 의미를 추려서 노비노 다이어트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라 그러면요, 사실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그런 칼로리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기본은 맞습니다. 기본은 맞는데 우리 인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팔다리에 가늘고 배가 나온 사람이 복부의 지방을 줄이기 위해 했다고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요, 근육량이 오히려 더 빠지면서 에너지에 공급이 안 되면서 사실 피곤하면 운동을 할 수도 없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근육은 더 빠지면서 나중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하는 과일을 먹어도 배에 자꾸 지방이 쌓이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첫째 식욕 억제, 두 번째 또 부위별로 지방 추출,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수술,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우선은 단편적으로는 그 변화를 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각 인체 기관에 공급이 되고 또 그게 일정한 어떤 리듬을 가지면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다이어트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잠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자연의 에너지는 상승하게 되고요, 밤이 되면 에너지가 다운이 되면서 이게 큰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요. 에너지 수성 화학이라는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인체도 사실은 우주의 어떤 생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되면 몸이 워밍업이 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저녁이 되면 다운이 되면서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면 사실은 특별한 어떤 뭐 운동이나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안 움직이면 찌푸덩해지고 낮에는 밤이 되면 안정이 되고 하는
그런 에너지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면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쌤 저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주무세요? 이러면 한두 시 정도에 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잠이거든요. 에너지 어떤 흐름과는 다르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 흐름은 뭐냐? 밤 10시에 자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유전적으로 이미 우리가 물려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현대의학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밤 10시에 호르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호르몬이 어떻게 나오냐? 잠을 자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일찍 재우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원리죠. 어두워지면 그 자연의 물의 에너지라는, 음기라는 물의 에너지가 호르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몸에 들어오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보통 골든타임을 새벽 5시까지를 이제 우리가 가장 추천하는 그런 수면이고요. 현대인들이 10시에 자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참 이게 특이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1시간 정도는 여유를 줍니다. 예,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늦게 자도 몸에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근데 밤 11시를 넘기면 위급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저녁에 에너지를 써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글레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식 유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야식의 유혹이 밤 11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11시 전에는 자야 된다. 특히 내가 몸을 좀 관리하고 비만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밤 11시에 자고 아침 6시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의 그 리듬에 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기초 대사력이 되고 기초적으로 우리가 몸을 순환시켜주고 에너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주고 하는 가장 핵심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 에너지의 변화는요, 제가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저녁에 예를 들어 1시, 2시에 주무시는 분을 11시 전에 자라 그러면 잘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 잘못된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정상적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그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그게 한 3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근육을 생성하는 위주의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의 부피 1kg는요, 사실은 근육 부피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되고 또 그 자체가 어떤 에너지 원천이 되기 때문에 식사의 패턴을 너무 요즘 사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음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탄수화물이 현금이에요. 신권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이게 먹으면 바로 변화가 있고 쓰기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넘치면 이제 지방이라는 게 축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몸에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문제를 유발하거든요. 단백질은 뭐냐면 근육의 원료면서 이거는 부동산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조금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위급할 때 에너지 원천이 되고 체력의 기본이 되거든요. 진짜 몸을 원하고 예쁜 몸을 원하고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식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위주의 좀 식사를 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손발 차고 소 안 되면서 위기능이 어릴 때부터 외모에 신경 쓰고 하다 보니 사실 식사를 적게 하고 해서 위기능이 작을 수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는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자꾸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 일단은 다이어트를 하려면 밀가루라든지 찬 걸 먹지 마라. 왜냐하면 밀가루나 찬 걸 먹게 되면 밀가루는 밀가루 자체가 지금 위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이런 걸 여유 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단백질이 있고 근육이 있어야지 그런 기초 대사력에 의해서 비만이 관리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찬 걸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적게 먹으면서 에너지가 부족한데 찬 걸 먹으면 이 찬 걸 데워야 돼요. 데우면서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더 피곤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사실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운동도 하고 선순환으로 근육도 만들어지고 오히려 모든 에너지가 또 돌아가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적게 먹고 어떤 몸을 좀 관리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게 되면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앉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접히죠. 접히게 되면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이 경락이라는 거예요.
그 경락이 사실은 복부나 허리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전국의 도로 통신망으로 보면 이 고속도로가 다 복부와 허리가 있거든요. 이게 접히게 되면 경락이 접히게 되면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한 50분마다든지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바로 피워주라. 그게 사실은 저녁에 뭐 하루 종일 앉아있다 저녁에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집중력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을 때는 에너지가 솟아나기 때문에요. 밤이 되면 불의 에너지가 이 위로 오르는 불의 에너지와 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같은 공부를 하고 있어도 훨씬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하는데 밤 10시부터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예? 그 1시, 2시에 잠을 자게 되면 2-3시간 호르몬 생성이 안 되게 되고 젊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주말 같은 데 늦잠 자는 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뭐 일요일 같은 데는 학교 안 가니까 아침 10시까지 자버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피로 회복에는 도움이 돼요.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게 되면서 낮잠 같은 걸 예를 들어 1시간 이상 자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이게 밤으로 오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6시에 일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피곤하면 낮에 한 30분 전으로 잠시 눈을 붙이는 렘 수면을 하게 되면 피로 회복에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데요. 이 어지러움증 때문에 사실 이제 병원에 가서 귀의 전정기관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했는데 이게 깨끗하게 개선이 안 되고 반복되고 이제 이런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제 한방병원을 찾게 된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그 우리가 에너지를 진단하는 카이닥이라고 진단을 해보니까 에너지가 생성 기능이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로 거의 뭐 낙제에 가까운 그런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이 이렇게 안 되면 귀의 전정기관을 비롯한 이런 부속기관에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된 건데 그 바이러스만 잡는 약을 써서는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평소에 외모 때문에 이제 소식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또 해외 공연을 앞두고 식사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근육량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근육이 늘어났을 때는 절대 그렇게 살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근육을 늘리고 또 에너지 생성 기능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요법을 알려주고 또 약 처방도 제가 뭐 바이러스 잡는 약이나 어지럼증 약을 쓴 게 아니라 에너지 생성 기능에 도움이 되는 약을 한 15일분 정도 처방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지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해외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우리가 뭐 인간이면 거의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한다 그래요. 허리 통증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허리 통증을 진단을 병원에서 MRI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뭐 협착증이나 또는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고 또 시술을 받는다거나 또 수술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재발되거나 만성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다면 에너지 생성 기능을 도와서 허리 근육 영양 공급을 해주게 하고요. 또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에너지 순환을 통해서 몸을 가볍게 해서 허리에 부담을 덜어주고 또 균형이 깨져 있으면 오히려 균형을 잡아서 하체 힘을 기르게 해주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도 허리가 개선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자기 몸에 맞는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좀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자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원천적인 에너지와 또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생활의 패턴이 깨어져도 사실은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쌓이면 30대, 40대 되면 이제 그게 문제점으로 나타나거든요. 건강의 관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알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에너지 생성이나 순환이나 이런 균형의 기능이 어떻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젊을 때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건강 관리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뭐랄까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중년 여성 같은 경우는 외모에도 신경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특히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그냥 살 빼겠다고 적게 먹고 또 식욕 억제해서 해주고 이러면서 몸이 다 무너져 가지고 나중에 뭐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문제 이런 문제하고
갱년기하고 맞닥뜨려지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은 어쨌든 뭐 지금까지 생활을 잘못해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만성 질환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만성 질환이라는 거는 병원에 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병원에서는 도움을 줄 뿐이고요. 그 가장 핵심은 자기의 생활이 잘못된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몸의 에너지 상태에 맞는 이 노비노 건강법을 통해서 또 젊고 그런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